본 콘텐츠는 AI 분석 및 공개 인터넷 자료를 기반으로 제작된 산업 전망 정보 제공용 영상입니다. AI 검증 및 참고 자료 분석을 통해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나 모든 정보는 시점과 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투자 자문이나 매매 권유가 아닌 일반적 참고 자료로만 제공되며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정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이나 불이익에 대해 제작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공식 공시자료, 증권사 리포트 등 신뢰 가능한 2차 자료를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쌤입니다. 간략한 반도체 산업의 지금 시점에서의 브리핑을 해볼게요. 한동안 반도체주의 급락으로 많이 당황하셨을 겁니다. 최고점 대비 보통은 50% 조정, 즉 하락을 대비하고 급상승 주도주는 대응해야 하는데요. 지금은 50% 조정의 라인을 더욱 깬 현상도 보였지만 이내 회복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동안 반도체 부분이 너무 거품이어서 이제 그 거품이 끝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공포감이나 또는 고점에서 물려서 잠을 못 이루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브리핑은 반도체주의 랠리가 과연 끝났는가라는 점을 한번 점검해 볼 예정이에요. 일단 반도체 관련주가 과연 거품이어서 그 거품의 동력이 다 소진되어 거품이 꺼져가는 시기인지 살펴볼게요. 반도체 산업은 현재 슈퍼사이클에 진입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 앞으로 향후 수년간은 폭발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이끄는 AI의 주된 핵심 기능을 하는 GPU 등의 시스템 반도체는 향후 5년간 매년 평균 15.7% 성장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떨까요? 아래 표를 보시면 그렇게 잘 나가는 엔비디아의 주력 GPU는 전체 반도체 판매 시장에서 18.9%의 비중이지만 한국의 주력인 HBM과 D램, 그리고 낸드 등은 전체 시장의 28.2%의 비중으로 우리 한국의 반도체 제품은 압도적으로 반도체 시장의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HBM은 약 80에서 90%, 드램은 약 65에서 70%, 낸드는 약 45에서 50%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은 가장 큰 반도체 판매 비중을 보이는 부분에서 연평균 9.5% 성장률의 시장의 수요에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아래 AI가 추정한 한국 반도체 기업의 전체 반도체 시장의 수요 입지 한번 살펴볼게요. 26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매출 약 16.8%의 입지를 갖고 향후 31년인 5년 후에는 19.5%까지 시장 점유율을 늘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5년 동안 전체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고려하면 향후 5년간의 반도체 수요는 견고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 슈퍼사이클은 가격이 무너지지 않는 한 계속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AI의 데이터가 아닌 증권사 리포트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매출과 이익 성장 전망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삼성전자를 살펴보면 이미 증권사 바탕으로 전망한 6월 실적과 실제 실적이 매출은 유사했고 이익은 넘어서는 발표를 해서 이 컨센서스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빨강 화살표를 보면 성장의 규모와 속도는 2027년 말까지 높다는 것인데요. 이는 실제로 여러 공급 스케줄 등을 바탕으로 한 매출 분석과 비슷한 시계열 적합성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공급 스케줄을 바탕으로 한 가격 분석 측면과 환율 등을 고려한 수치로 보아 27년까지는 수요 및 매출이 견고함은 이견이 적다는 뜻이에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27년까지 전문가들이 예측한 수요 및 매출의 성장은 견고하다는 것에 이견이 없는 전망치입니다. 더욱이 이번에 SK하이닉스의 미국 증권시장 ADR 상장은 의미가 큽니다. 미국은 이런 컨센서스 전망치에 오차가 심하면 바로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황된 공격적인 전망을 하기에는 위험이 크다는 것으로 이 컨센서스 재무 전망의 신뢰도를 더욱 강화시키는 이벤트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에서 반도체주의 평가는 우리나라보다 고평가되는 경향성이 있어서 미국과 한국의 평가 측면에서 한국의 주식이 저평가되면 미국의 가치를 추종하는 현상도 기대할 수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대해 스와트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는 견고한 수요 흐름에 혹시 예상치 못한 위험 요인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강점은 너무나 많아요. 이미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큰 포션을 차지하는 한국 기업은 최강의 메모리 생산 능력과 HBM 반도체 선도력 등, 그리고 제조에 있어 높은 수율 등은 한국 기업의 아주 큰 강점입니다. 다만 약점은 설계 능력과 장비, 소재의 해외 의존성이 반도체 생산 능력에 다소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큰 위협의 상황에 국한적인 단기적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에 견고한 수요에 큰 걱정거리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회 측면에서는 더욱 고무적인 소식들이 넘쳐나요. 세계적인 AI 데이터 센터 건설의 확대는 현재 몇몇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향후 미국 중심에서 유럽, 중동, 동남아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기에 더욱 높은 수요를 견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발전에 따른 반도체 수요도 기하급수적 증가를 이끌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오면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 한 대에 200에서 300개의 반도체가 장착되는데, 향후 자율주행의 시대에는 자동차 한 대에 최소 1000개의 반도체가 장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와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오면 훨씬 더 기하급수적인 수요 증가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의 기술에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적 선점은 더욱 높은 시장 점유율을 이끌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기회적인 측면에서 위험 요소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기별로 어떤 위협이 있는지, 또 그로 인해서 반도체 수요에 어떤 타격이 올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요 장악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재 중국은 엄청난 반도체 산업의 투자로 우리나라를 맹추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이를 견제하기 위해 치킨 게임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어요. 즉, 물량 공급을 대량으로 늘려 반도체 가격을 급락시켜 중국이나 다른 경쟁국의 반도체 생산에 대해 생산할수록 손실을 일으키는 시장으로 만들어 비용을 감당 못하게 하여 망하게 하는 전쟁이죠. 아래는 이런 전쟁에 따른 가격 경쟁 위험이 커지는 시기를 AI가 추정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기술적 성장의 속도를 고려하여 추정한 수치이기에 오차가 소설같이 허무맹랑하지 않을 것이기에 어느 시기 조심해야 하는지 대략적 준비를 할 정보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재무제표 전망에서 매출이 27년까지 급성장하다가 28년 더디게 성장하는 모습과 맥락적인 연결성을 보입니다. 2027년 하반기부터 가격 경쟁의 시기로 들어가는 초입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매출 둔화 성장이 이미 반영했다고 볼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보면 27년 상반기나 중기까지는 수요 상승의 모멘텀에 큰 위협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7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기업의 성장 및 수요 모멘텀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반도체 및 세계 반도체 공급 및 수요 주요 이슈를 한번 살펴볼게요.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시장의 기본 원리이기에 반도체 가격을 판단하는데 주요 이슈입니다. 반도체는 공장을 짓는데 보통 최소 1.5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공급은 시기적으로 한참 늦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오른 반도체 가격은 쉽게 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공급 및 SK 반도체 공급 스케줄을 보면 빨간 네모 박스의 이슈처럼 적어도 26년 3, 4분기에 시험 가동되어 공급이 차츰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기는 27년부터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공급이 넉넉해지는 시기는 27년 중기에서 하반기로 예상한다면 반도체 기업의 주가는 그 전에 한 번 더 랠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여겨집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시장이 무너지면 아무리 반도체 업황이 좋아도 반도체 기업의 주가는 오르지 않겠죠? 일단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시장을 반도체 기업 주도로 오르고 내렸기에 시장이 무너진다는 것은 반도체 주가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에 시장의 무너짐은 큰 의미가 없어요. 게다가 대부분의 주식들이 큰 조정을 겪었고, 마찬가지로 나올 만한 악재는 가시적인 기간 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하나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이는 한국 주가가 안정적인 상승을 위해서 원화 강세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나쁜 이슈가 아닙니다. 즉, 원화 강세가 장기화되면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사모으면 향후 원화 강세의 지속적인 흐름에서 오는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에 외국인들의 수급 측면의 양호한 이슈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은 미국의 금리입니다. 즉,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이 되면 원화 강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외국인들의 수요 매력도가 크게 오릅니다. 미국 연준은 자국 내 인플레 문제로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고, 높은 장기 국채 금리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물가는 미국과 이란 전쟁의 이슈로 과대평가된 측면이 높기에 이 위기가 해소되면 미국의 금리는 차츰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미 미국의 고용은 피크를 찍었다는 평이 우세하며
각종 지표는 이를 조금씩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 둔화는 미국의 정치권과 연준이 아주 두려워합니다. 왜냐면 한번 둔화된 고용은 쉽게 살아나지 않죠. 그리고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어요. 강달러의 모습이 기술적 분석이나 강달러를 지지하여 베팅하는 수요 측면에서 이미 피크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보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에요. 즉, 원화 약세의 꼭지이자 달러 강세의 꼭지인 시점에서 앞으로의 추세는 원화 강세, 달러 약세에 베팅하는 세력의 판단이 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환율은 안정되며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는 시장이 다시 한번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이는 어디까지 장기적인 분석이라 그럴 것이다라고 참조만 하고 당장 다음 주 이슈부터 대충 살펴보아야 해요. 일단 가장 위험한 상황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격렬해져서 유가가 다시 오르고 달러 강세가 심해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지난주 전쟁이 다시 일어났지만 시장은 다소 안정된 모습이었어요. 그래도 정치는 항상 모르니까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전쟁이 격렬해지면 시장은 쉽게 오를 수가 없어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전쟁이 종료되고 유가가 안정되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기 둔화의 지표가 나오기 시작하여 연준이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지금까지의 브리핑의 결론을 정리할게요. 최근의 반도체 관련주의 급락은 과도한 측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첫 번째 결론입니다. 이미 짧은 시간 50% 정도의 급락이 일어났지만 아직 시장의 수요는 견고하여 재료가 소진되지 않았기에 반등의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시장 상황의 리스크 역시 경기를 무너뜨릴 만한 이슈가 산재해 있거나 암초처럼 가시적 위치에 있다고 할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반도체 추세가 끝났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시장입니다. 다만 주식시장에는 언제나 예기치 않는 블랙스완 같은 리스크가 가끔 나타나 시장을 무너뜨리기도 하기에 공격적으로 공략할 부분도 아니에요. 즉, 많이 하락한 지금 더 떨어져도 하락폭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갖고 욕심을 접고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일 듯합니다. 지금 가진 여유 자금을 쪼개서 욕심 없이 들어가고 다시 떨어지면 마이너스 10에서 20% 정도에 더 매수하면서 하락의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 대응하고, 손익분기점을 넘어 이익이 나면 물량을 차츰 정리하는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 너무 감사합니다. 관련 내용은 인터넷이나 리포트 또는 AI로 검증하는 근거를 찾아달라면서 시청하시면 더욱 신뢰도 높은 정보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